자, 현재 화면에 있는 이 도면은요, 우리가 어제 그렸던 도면이에요. 어제 그렸던 도면이고요. 이제 CNC 선반 실기 기능사 관련 도면입니다. 참고로 현재 보이는 요 축 도면 있죠? 요 축 도면은 CNC 선반에서 깎아야 돼요. 여기서 이제 CNC 선반에서 제작을 해야 된다. CNC 선반에서 가공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축도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범용 선반 있죠. 자, 범용 선반 같은 경우에 저희 그 교육 과정에는 없지만 그 실습장이죠. 지하 실습장에 있어요. 그 범용 선반을 뭐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범용 선반을 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이 범용 선반에서 하는 게 이제 요 내경 부품. 요건 이제 범용 선반에서 까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합해가지고 자격증을 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머신 센터 자격증도 이런 똑같은 방식이에요. 범용 선반하고 머신 센터 두 가지를 활용해서 깎는 방식이다. 여러분들이 자격증 취득을 하시려면은 이 두 가지를 다 배우시는 게 이제 맞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축도면 하나 그리고 이제 내경 부품 하나 그렸는데, 내경 부품 같은 경우는 안에 내용물이 봐야 되기 때문에 절단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반 단면도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여기 회칭 있죠, 회칭. 이 회칭도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이런 방식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이제 하나 더 추가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 잠깐 참고하세요. 해칭은 이렇게 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얘를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다시 또 수정을 할 건데, 해칭은 요 방법이 있고 이런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우선 여기다가 보조선 하나 이렇게 그려줘요. 이렇게 적당한 위치에다가. 간격은 중요하지 않아요. 적당한 위치에다가 선을 하나 그려주시고, 그 상태에서 이 밑에다가 해칭을 하시면 돼. 해칭 방식은 똑같아요. 우리 하는 방식 똑같이 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해칭을 하시면 됩니다. 해칭 잠깐, 이거 해칭 아니죠? 다시 널링 해칭은 여기 아니에요.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은 안시 37, 여기 보면 여기 쭉 이제 그 형상별로 그 예제가 쭉 나와 있는데, 거기 안시 37을 선택해 가지고 클릭하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보조선 있죠? 이걸 지워요. 이렇게 해치하는 방법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도면을 봤을 때 왼쪽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타입이 있는데, 둘 다 어떤 방법을 써도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오른쪽 타입 같은 경우에는 보조선이 필요한 거고, 이 보조선에 맞춰서 해칭을 하고 그 다음 지우시면 되거든요. 그런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추가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요거 더블 클릭하시면은 특성창 뜨죠. 특성창 요거 거기에 보면은 축척이라, 축척.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특성창이 뜨는데, 여기 축척에 가셔서 얘를 조절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얘를 0.5, 그러면 이렇게 조밀조밀해지죠. 반대로 이게 그 해칭면이 넓으면 크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크게 하실 필요도 있고. 그래서 해칭은 요 축척이 가끔 활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또 제대로 써먹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참고하시고. 요거는 이제 거기까지 설명을 하고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보니까 저같이 이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조립할 때는 블록으로 묶어야 되거든요. 블록으로 묶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부품별로 색상을 달리 해주기 좋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조립했을 때 되게 어지러워요. 그거를 감안해서 이렇게 구분시켜 주는 거예요. 우선 블록으로 묶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안 묶였네. 이게 다 돌아가 버렸네, 예전으로. 그래서 비엔트 치셔가지고, 여러분은 블록을 묶였겠죠? 근데 저는 이게 컴퓨터를 껐다 키면 다시 돌아가요. 이게 그런 구조라서 아마 어제 블록을 잡았던 게 날아갔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 블록 잡아주시고 축, 그 다음에 또 블록으로 해서 이제 두 번째 부품도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블록 잡아주시고, 첫 번째 블록과 두 번째 블록을 잡아놓고 이 상태에서 조립을 해야지 나중에 관리하기가 편해요. 이렇게 조립을 딱 했잖아요. 이렇게 자, 조립을 딱 했고, 이거 또 불량 났네. 다시 이게 조립을 딱 했는데 이게 한 번에 깔끔하게 끝나면은 괜찮아요. 한 번에 딱 끝나면은 굳이 뭐 블록으로 묶든 안 묶든 그게 중요하지 않는데, 이제 이게 한 번에 안 끝났을 경우에는 얘를 다시 옮겨야 되잖아요. 옮길 때 이게 선택하는 게 또 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딱 선택해 주면은 금방 끝날 문제를, 이게 블록으로 안 묶잖아요. 여기 잠깐 보세요. 블록으로 안 묶으면 뭐 다 아시겠지만 이거 다 잡으려면 이렇게 하나씩 다 선택해 줘야 돼요. 다 선택, 여기 선택, 여기 선택 다 일일이 다 찍어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게 되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작업들이, 이런 작업들.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해서 이제 블록으로 묶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조립은 무조건 블록으로 묶고 갑니다. 그 다음 색깔 달리 해주시고, 그래야지 조립한 티가 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하시고 이제 부품을 마무리 지시면 됩니다. 도면을 마무리 짓는 거죠. 자, 그리고 거기 이제 번호 매겨 있잖아요. 번호. 자, 번호 매기는 것도 여러분들이 뭐 응용력이 있으시면은 뭐 금방 하실 텐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조립도에 보면 1번, 2번 부품 번호 매겨져 있죠. 이런 거는 우리 QL을 이용하시면 돼요. QL. 그 대신에 이제 그려야 되죠. 나머지는. 그래서 우선 QL 엔터 하시고, 요 화살표 뽑아주시고, 이렇게 화살표 뽑아주시고, 그 다음에 엔터 3번. 아니면은 한 점 찍고 두 점 찍고 ESC 눌러요. 그냥 ESC 누르면 이게 없어지니까. 그래서 QL 엔터 찍고, 그러니까 QL 엔터 하시고 한 점 찍고 두 점 찍고 그 다음에 ESC. 그 다음에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화살표 점으로 바꿔주시고, 점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큰 점으로 하겠을 때 큰 점으로 이렇게 점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옆에다가 이제 원을 그리셔야겠죠.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려주고, 원은 빨간색 가는 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문자를 하나 넣어주셔야겠죠. 문자는 이제 1번이 되겠네요. 우선 이런 식으로 해서 원이랑 문자를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만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복사 쓰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조절해서 이제 갖다 붙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서 번호 매겨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 나머지는 요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옆으로 옮겨가지고 또 활용하시면 되겠죠. 사실 원이나 번호만 있으면 돼요. 얘는 QL을 만들면 되니까 뭐 만드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요거만 있으면 돼요. 사실 요거만 해서 불러와 주고, 그 다음에 QL을 이용하셔가지고 다시 이렇게 지시선 뽑아주고, ESC, 그 다음 더블 클릭, 닫고 체험을 점으로 바꿔주고, 그 상태에서 얘를 옮겨가지고 갖다 붙여주시고, 그 다음 더블 클릭, 숫자 2번 이렇게 해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 거기 조립도에 들어가는 번호 매기는 거는 뭐 쉽게 가능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조절해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도면을 보시게 되면은 치수 기입할 때 뭐 특별한 건 없어 보여요. 그죠? 여러분 공차 넣는 건 배우셔가지고 아실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DCO 상대좌표 개념을 놓는 것도 이제 활용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지름치수, 지름치수에다가 공차를 기입을 해서 만들어야겠죠. 그래야지 쉽게 만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반치수. 여러분 반치수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죠. 반쪽 치수. 반쪽 치수도 마찬가지예요. 치수를 뽑아놓고 폭발시킨 다음에 작업하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우리 디멘션 가셔가지고 반쪽 치수라고 있잖아요. 여기 반쪽 치수 가시게 되면 이 선의 억제 기능을 첫 번째와 두 번째 거를 취소하시면은, 그러니까 체크하시게 되면 이게 반쪽 치수로 나온다고 했죠. 반쪽 치수 같은 경우에는 치수가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수정하는 게 편해요. 그래서 32개를 정확하게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30일을 정확하게 찍을 수 없기 때문에 30일을 못 찍게 되면은 그냥 아무데나 찍어 놓고 그 값을 수정하는 걸로 그렇게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도면화 작업을 다 끝내 주시고 다 됐으면은 이제 여기 주소 달아야 된다. 주소. 그래서 정리하자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싹 해서 이렇게 놓고 위치 좀 잡아 주시고 자 이건 중요하다. 잠깐만 이건 중요해. 여기 보조섬을 좀 만들어서 동일선상으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표제란 도각 있잖아요. 도각을 이제 불러와야 되는데 여기 도각이 없네요.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네요. 여기 도각을 요걸 불러오시면 돼요. 도각을 불러오시고 얘를 불러와야겠다. 전 쓰던 거를 불러오시고 근데 사이즈가 안 맞죠. 이렇게 사이즈가 안 맞을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요. 우선 안에 있는 내용물 지우라고 해서 지워주고 안에 있는 내용물을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요 표제란을 분리시키라고 했죠. 표제란 분리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스케일로 SC 명령어 얘를 크기를 줄입니다. 0.7 정도 0.7 정도 줄여 볼게요. 갖다 놓고 좀만 더 다시 한 번 더 SC 이번에 0.8 이렇게 줄여가지고 이렇게 옮겨 놓습니다. 그럼 이 사이즈가 얼추 맞겠죠? 이렇게 옮겨 놓으시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무브를 해가지고 옮겨서 붙여주시고 어이구 안 맞네. 이제 안 맞죠? 안 맞으면은 또 수정을 해야죠. 이렇게 겹칠 때가 제일 문제예요, 사실은. 겹칠 때가 불편하거든요, 상당히. 얘도 블록으로 묶는 게 나을 것 같아, 나중에 움직일 때. 실패. 이미지가 이렇게 안 달랐군요. 이렇게 이제 옮겨 놓으시고요. 주소를 이제 밑으로 좀 내릴게요. 이렇게 내려놓고. 그래서 도면 보시면 이제 주소가 이제 또 용량이 늘어났죠. 주소 하시고 우선 첫 번째 일반 공차에 대한 내용은 없네요. 일반 공차는 집어넣읍시다. 집어넣고 2번서부터 다시 추가 넣어주시면 돼요. 2번에 뭐가 들어가요? 도시되고 지시되지 않는 지시 없는 라운드는 R1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세 번째 마치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하긴 C1 이 정도까지는 있어야지 문제가 안 생기죠. 여기까지 해서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도각을 좀 더 키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치수 기입을 안 하니까 이 정도까지 맞춰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속 나갈게요. 이제 또 뭐가 있냐? 나사 관련돼서 넘어가요. 나사. 자, 나사 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나사는요. 여기 보면 여기 잠깐 보시면 자 어제 안 오신 분들은 여기 주시 보셔야 돼요. 나사를
나사 있잖아요. 나사를 이제 표기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되는데 우선 요 바깥쪽 라인 요 있죠. 요 라인은 나사의 그 나사의 직경 부분이죠. 나사부 직경. 나사부 직경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도면에 보시게 되면 여기 나사부 직경이 얼마나 나와 있냐면 M24라고 나와 있어요. M24. 그래서 이 M이라는 거는 요 보통 삼각 나사를 말하는 거고 24라는 게 현재 보이는 이 선홍색의 직경값을 말하는 거예요. 요 값을. 이게 24라는 뜻이죠. 그리고 곱하기 피치 거기 1.5라고 잡혀 있죠. 피치 1.5. 그 피치 1.5가요. 그 우리가 찾았던 인터넷에 찾아보면 값이 0. 정확하게 제대로 안 나왔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할 CA 선반책에는 이 피치 값이 얼마나 나올 거냐면 0.89 나올 거예요. 0.89. 0.89가 가공 깊이에 참고로 0.89만큼 깎으라는 소리예요. 이 나사를. 그러면은 요 사이 간격 있죠. 요 사이 간격이 0.89가 나와야 돼. 0.9 나오네요. 오케이. 그러면은 거의 맞게 나사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면에 봤을 때는 이게 두 줄이지만 실제 형상을 봤을 때는 여기에 이렇게 삼각 나사가 이런 식으로 삼각 나사가 현재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삼각 나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형상이 나와 있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M24 그 다음에 피치 1.5에 대한 나사 제도예요. 두 줄. 나사는 두 줄이에요. 그 대신에 바깥쪽 보이는 부분은 굵은 선, 안쪽으로 보이는 이 나사 골 부분은 가는 선을 표시합니다. 이게 이제 되게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투상면을 표기할 때도 중요해요. 투상면 표기할 때는 XL, HN 하셔가지고 보조선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원을 이제 그리셔야 돼요. 여기 원 하나, 원 두 개를 그리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원 두 개를 그려주시는데 우선 얘네들은 다 외형선으로 보여야겠죠. 처음에는 외형선으로 보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중심선을 그려줘요. 중심선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표기하게 되면은 얘는 좀 애매한 게 요것도 표기해야겠네요.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나사 지도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실제로 이 값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리는 간격을 띄우는 방식이 있고 하나는 대충 못따기서부터 뻗어나가는 방식이 하나 있다고 했죠. 못따기로 뻗어나갈 경우에는 원을 두 개만 그리시면 돼요. 어차피 못따기의 시작점이 나사의 그 안쪽으로 같이 겹쳐져 가지고 그냥 안쪽으로 표시해버리고 말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못따기 모서리 따로 있고 그 다음 중간에 나사선이 있을 경우에는 이때는 원을 하나 더 그려주시는 게 맞아요. C 21짜리 원을 하나 더 그려주시고 이렇게 얘도 이제 외형선이 되겠죠. 두 개는 외형선, 못따기의 안쪽 부분과 바깥쪽 부분은 외형선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가 나사 부분, 여기는 이제 가는 선, 빨간색 가는 선, 이렇게 나사가 이렇게 제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 제3자가 봤을 때 이게 원통형인지 나사인지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이제 뭐를 하냐, 얘를 선을 끊는다고 했어요. 여기 이 원을 임의대로 선을 끊어 가지고 여기에 보이는 부분은 원통형이 아니고 나사입니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나사 제도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제 이제 알려드린 거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끝이냐? 그게 아니고 이제 내경 나사, 이 내경 나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진도 나갑니다. 그래서 3번 부품을 보시면 어제 나갔던 기계가공 조립 기능사 3번 부품을 보게 되면 거기에 M10의 피치 1.5짜리 그 내경 나사가 있어요. 그러면 우선 얘를 이제 공부하려면 우선 4번을 먼저 그려야겠네. 4번
자, 4번을 최대한 빨리 한번 그려볼게요. 4번. 자, 4번을 우선 그리시려면 제가 방법 알려드렸어요. 우선 중심선을 가지고 그리시면 되는데, 우선 9mm, 7mm, 8mm 우선 3개의 선을 나눠서 그려줍니다. 이건 중심선이에요. 그 왼쪽에 9mm는 파이가 20이니까 10mm만큼 간격 띄워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가운데 7mm는 파이가 8이니까 4mm만큼 간격 띄워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6이니까 13mm만큼 간격 띄워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간격 수평선 띄워주시고 선을 연결시켜 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왼쪽 형상 마무리 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4.2, 그 다음에 마지막 46. 우선 4.2 먼저 띄웁시다. 4.2도 3mm네요. 3mm만큼 띄워주시고, 3mm만큼. 그 다음에 여기 왼쪽 선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46만큼 띄우면 굳이 계산할 필요 없겠죠. 5엔터, 46엔터 하셔가지고 얘를 오른쪽으로 46만큼 띄워주시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선을 연장시켜 주시고, 연장. 그 다음 얘를 5mm만큼 띄워 주시면 이제 끝난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외형선을 마무리 짓습니다. 아니면 여기 계산해서 들어가세요. 저는 계산하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여기 계산값이 얼마냐? 17.8. 17.8 그려가지고 5mm하고 옷을 하시면 돼요. 참고로 저는 이게 싫어가지고 지금 그냥 치수 있는 거 그냥 그대로 활용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치수를 마무리. 그럼 이제 요거 이제 복사하고요. 복사해서 요거는 이제 냅두고 요거를 다시 수정을 해서 이제 대칭 복사 MI. 우선 요거 중심선 지우시면 되겠고요. 지우시고 MI로 대칭 복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중심선 바꿔 주시고요. 그 다음에 EX 연장 기능 이용해서 선 늘려줍니다. 그 다음 LEN 엔터, D 엔터 5mm만큼 늘려주시고, 그 다음에 못따기 한다고 했죠? CHA 엔터, D 엔터 1mm만큼 집어넣으시고, 여기 못따기 총 6군데가 되겠네요. 6군데 못따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외형선으로 선 연결시켜 주시고, 이렇게 연결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나사. 얘는 뭘 나사를 좀 그리다가 놨어? 얘는 보니까 그 여기 홈과 일치시켜 버려서 그죠? 이렇게 홈과 그러면은 이렇게 뽑아주시면 돼. 이렇게 선 연결. 이렇게 이게 그 선이거든요. 연결시켜 주고, 얘는 가는 선, 굵은 선을 하시면 안 되고, 가는 선이라는 건 빨간색으로 색깔 입히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 그 다음에 적당하게 여기 선 하나 그려주시고, 여기다 해칭을 해주시면 됩니다. 안시 37 해칭해 주시고, 예, 조건 변경해 주시고, 우선 외형선이 아니죠. 가는 선, 치수선에 축척 0.5 축척 0.5 정도 주시면 되겠네요. 축척 0.5로 줄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조밀조밀하게 나와요. 우선 요거를 4번을 우선 만들어 놔야지 3번이 또 가능합니다. 3번 부품. 그렇게 해서 이제 완성. 자,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지시선으로 해서 여기 나사 치수가 얼마인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나사 치수가 M10 곱하기 1.5라고 써있죠. 피치가 1.5라는 소리고,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파악을 해본 결과 요 나사부 직경이 10이라는 소리죠. 10파이. 자, 이렇게 이제 파악이 됐어요. 그리고
이 축가 조립이 되는 3번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묘사가 돼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당연히 외경 나사 제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구멍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파이 10짜리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파이 10짜리 원을 그려주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게 여러분들 생각에 맞을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어요. 구멍은 나사부 직경이 10이니까 이 내경 나사도 10으로 그리면 되겠구나. 그리고 거기 3번에 보시게 되면 피치값만큼, 피치값을 대략 0.9 정도 잡죠. 5엔터, 0.9엔터. 9mm만큼 바깥으로 빼고 그 다음에 얘를 가는 선, 빨간색 가는 선, 그리고 브레이크를 끊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묘사하면 나사가 다 끝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예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배운 대로 하게 되면 이렇게 이게 이제 내경 나사가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수 있다, 생각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이렇게 하셔도 뭐 육안으로 봤을 때는 문제는 안 생겨요. 잘 그리신 거죠, 그죠? 잘 그렸습니다. 이렇게 해도 잘못된 건 아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를 한 건데, 지금 도면을 보시게 되면, 그러면 얘를 다시 옆 투상도로 바꿔가지고 XL H 엔터, 우측면도죠. 우측면도 개념으로 이제 이걸 그려요. 똑같이 이렇게 그려야겠네. 얘는 옵셋 개념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해야겠네. 자, 우선 길이가 거기가 38이네요, 그죠? 38이고 우측면도를 보시게 되면 전체 높이가 38이죠. 그 다음에 요 사이 간격이 15mm 잡으시면 되겠고, 15mm. 그 다음에 바닥에서부터 요 가운데서부터 바닥이 31이네요. 31 잡아주시고 31, 그 다음에 반대로 38, 이렇게 해서 전체 형상을 표현해 줍니다. 그러면 트림으로 자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얘는 중심선, 그 다음에 바깥쪽 라인은 나사골로 따지고 가는 선, 그리고 안에 내부 구조는 이제 요 안쪽에 보이는 구멍, 그리고 얘는 현재 절단을 한 거기 때문에 스플라인으로 해서 해칭을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해칭을 들어갑니다. 해칭. 자, 나사 해칭할 때는요, 여러분들 주의할 점, 나사 해칭을 할 때는 여기까지 해주셔야 돼요. 여기 잠깐 보세요. 나사 해칭할 때는 여기 당연히 해칭해야 되고, 여기 나사 그 삼각형 모양 표시한 데 있잖아요. 두 줄 안쪽 여기도 같이 해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그래서 나사 그 해칭, 그 단면 자르기 잘 된 거예요. 여기 안쪽까지 다 자르셔야 된다. 해칭하실 때 여기 나사 요 사이 간격, 요 간격도 해칭이 포함되는 거예요. 요 간격도 여기 간격 0.9 그렇게 해서 이제 해칭을 해서 단면 잘랐던 걸 보여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수문선으로 묘사할 필요가 없죠. 수문선으로. 자, 이제 보세요. 이제 다 됐어요. 그리고 조립합니다. 이제 조립을 할 거예요. 조립할 때는 원본 건드리지 말라고 했죠. 복사본으로 조립을 하시고, 조립을 할 때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색깔을 달리 하셔라. 얘는 색깔을 노란색, 그 다음에 얘는 색깔을 뭐 선홍색, 그 다음에 블럭으로 해서 4번 묶어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3번이죠. 블럭으로 해서 3번 부품,
또 묶어주시고. 됐죠? 그럼 이제 하나씩 묶였어요, 그죠? 그럼 조립 들어갑니다. 이제 조립은 그 위에 조립도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방향이 반대로 졸뛰네 얘는. 네, 갑시다. 이렇게 해서 조립을 해요.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자, 집어넣는데 여기 보세요. 자,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었죠. 자, 여기 잠깐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돼요. 잠깐 보세요. 나사끼리 조립을 했는데요. 조립을 했는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외경 나사는요, 여기가 실제로 조립되는 부분이 외경 나사는. 외경 나사는 여기가 실제로 조립이 되는 부분이고, 내경 나사는 여기가 조립이 되는 부분이에요. 내경 나사는. 파악 되셨나요? 네. 이거 이해되셨어요? 네. 예. 그럼 이거 조립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네. 안 되죠. M10으로 해가지고 외경도 나사를 내고 내경도 나사를 냈는데 그런 식으로 했더니만 이게 조립이 안 돼. 이거는 일명 이제 삔 가공, 삔 구멍이라 보시면 돼요.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체결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런 불량이라거든요. 이런 불량.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치수를 포기해야 돼. 포기. 그러니까 M10이라고 해서 M10으로 깎으시면 안 돼요. 그럼 어느 쪽을 포기를 하냐? 외관상 이 튀어나온 부분은 사실 안 건드려요. 외관상. 그러니까 외관상 물을 봤을 때 이 치수가 변해 있으면은 이게 혼란에 오니까 튀어나온 부분은 그대로 깎고 들어간 부분 있잖아. 들어간 부분은 치수를 좀 뭉개는 방식으로 해요. 뭉개는. 어디를 뭉개냐면 내경을 뭉개요. 치수를. 그럼 어떤 식으로 뭉개냐? 얘는 이제 공식이 있어요. 공식은 이런 공식을 씁니다. 자, 어떤 공식을 쓰냐? 우선 M은 아시죠? 뭔지? M이라는 게 이제 보통 삼각나사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치수기입한 거고 M 마이너스 P. P가 또 뭔지 아시죠? 요거 피치값. 요게 그 구멍 치수예요. 이 공식을 적용하셔야 돼요. 그럼 정리하자면 이 내경 나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 구멍이 얼마로 뚫려야 되냐? 10-1.5는 8.5. 그러니까 8.5 구멍으로 뚫으셔야 돼요. 8.5 구멍.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은요, 무조건 100% 불량 나요. 조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수정 들어갑니다. 어떻게 수정 들어가냐? 얘가 아까 얼마로 그렸죠, 우리가? 10으로 그렸죠. 얘를 8.5로 줄이세요. 8.5로 줄이시고, 그 다음에 얘는 아까 얼마로 그렸죠? 5.9로 그렸네. 아니, 5.9? 반지름 5.9. 그러면은 얘는 5.9가 아니라 5. 10. 반지름이니까. 그래서 여기를 수정을 하세요. 얘는 8.5, 얘는 10으로. 그렇게 해서 수정을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이 똑같이 수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이 간격이 지금 5였죠? 사이 간격 5니까 8.5니까 0.75죠? 0.75만큼 0.75 그러면은 이 사이가 이제 8.5가 되겠죠. 8.5 이만큼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 선 살리면 되겠다. 기자 이 선 살리면 되니까 이거만 지우시면 되겠다. 지우고 얘를 빨간색 선을 바꿔주시면 되겠죠. 실제로 치수는요, 여기는 8.5가 나와야 되고 바깥쪽 라인은 10이 나오면 돼요. 그렇게 그려주시는 겁니다. 수정을 해서. 그 다음에 해칭도 다시 해야겠죠? 해칭도 다시.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총 4군데 해칭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축척 조절해 주시고, 요렇게 하고요. 다시 복사, 다시 재조립 들어갑니다. 첫 번째 불량 난 거예요. 알아, 첫 번째 내가 불량 났네. 그리고 요거 한번 먹고, 너는 교육원 가가지고 너는 거기 가서 뭐 템 내는 것도 못 배웠냐면서 누구한테 배웠어? 라고 이제 얘기하겠죠. 그거 누구한테 배웠다고 해야 돼요? 절대 안 되죠. 저기 우리 학교에 사실 누가 또 있더라?
그 핑계를 대셔야 됩니다. 잘 되세요. 저 욕먹게 하지 마시고. 다 됐으면 다시 색깔 집어넣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월급 올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도 월급 올리는 거 하나야. 이거 템 내라고 시켰는데 분량 내놓잖아요. 월급 깎여요. 이런 사소한 거 월급 깎이는 거예요. 괜히 뭐 큰 게 깎이는 게 아니고 기본만 지키시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기본. 이렇게 해서 이제 얘를 다시 재조립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 이 겹쳐야 돼요. 선이 겹쳐져 있으면 돼요. 그럼 이거 겹쳐졌죠. 지금 얼마큼 겹쳐졌냐면 눈에 보이는 요만큼이 선을 겹쳐져 있어. 이 정도가 여기가 이제 조립이 되는 구간이, 외경과 내경이 조립이 되는 구간. 이해 되시나요? 응? 이해 돼야 안 돼요? 말 시키지 마요. 힘들어요. 오랜만에 수업 빡세게 나가기도 힘드시죠 또. 자, 요렇게까지.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다. 그럼 제가 이걸 왜 알려드리냐? 우리 그 지난 시간에 축 가공할 때 제가 뭐 드릴 구멍 뚫고 탭도 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때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축 깎을 때 요거 치수 구멍 얼마에 뚫으라고 제가 얘기했는지. 잠깐만, 얼마에 뚫어? 6.5로 뚫으라고 했던 것 같은데. 6.5. 힘들어. 여기가 맞는데. 제가 저장을 안 했나요? 여러분도 혹시 축두면 다 그리셨나요? 혹시 저번에? 축. 지금 범용 선반 도면 만든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가공했던 도면 갖고 계시죠 혹시? 거기 구멍 뚫잖아. 옆구리에 구멍 뚫는데 거기에 아마 6.5로 뚫으라고 했을 거예요. 6.5 그죠? 그럼 6.5를 구멍을 뚫게 되면 6.5보다 큰 그 M 값으로 탭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의 조절이 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나중에 차후에 또 보충 설명 드리는 걸로 하고, 우선 여기까지 좀 이해를 하세요. 나사 가공할 때는 내경은 구멍이 작아야 된다. 어떤 조건으로? 요 조건으로. 그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